754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두 정사각형 ABCD와 EFGH를 이 IFJD가 바로 이렇게 겹치도록 이렇게 직사각형을 겹쳐 놓았네요. 자, 이럴 때 이 IFJD의 둘레의 길이가 8입니다. 둘레. 그러면 가로와 세로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4가 되겠죠. 즉 사각형이니까. 가로와 세로를 더해서 두 배 한 것이 8이니까 가로와 세로의 합은 4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BH 길이가 루트 74일 때 I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할 게 id니까 id를 이렇게 x로 둔다면 자, 둘레가 8이잖아요. 그죠? 둘레의 길이가 8이니까 바로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어야 된다? 바로 어떻게 되어야 되겠죠? 바로 4가 되어야 되죠. 둘레가 8이니까. 따라서 이 DJ를 자,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4-x로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자, 이 x와 이 DJ 4-x를 더해서 4가 되어야 되니까 자, 한 변의 길이가 x면 가로가 x면 세로를 4-x로 두면 둘레가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바로 이 id보다는 dj 길이가 크다고 했으니까 x보다는 누가 더 커야 된다? 4-x가 더 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2x가 4보다 적으니까 x는 2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x는 길이니까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숫자가 바로 x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식을 하나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BH가 루트 74, 이 길이가 루트 74인데, 이 길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봤을 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BC를 연장선을 긋고, 즉, 이 정사각형 각각의 변을 연장선을 그어서 이렇게 만나게 하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나요? 자, 왜냐하면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고 모두 다 수직이니까 여기는 수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따라서 이 사각형도 직사각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바로 루트 74가 되니까 우리는 이 바로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x로 표현할 수가 있다면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BC가 4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자, ID가 X니까 이 FJ도 X겠죠. 그러면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JG가 바로 어떻게 된다? 전체 길이 4에서 X를 뺀 4-X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도 가로가 똑같은 길이가 되니까 4-X가 되어서 이 전체 길이는 8-X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 마찬가지로 이 AB가 8이 4니까 DC도 무엇이 됩니까? 바로 4가 되겠죠. 그러면 이 JC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4에서 4-x를 빼면 되겠죠. 그게 이 길이와 같으니까 4에서 4-x를 빼버리면 바로 8 맞나요? 4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길이가 4에서 4-x를 뺐으니까 바로 8-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자, 그 어떻게 되죠? 4에서 선생님 여기 표현을 잘못했죠. 그죠?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4에서 4-x를 빼야 되죠. 4에서 누구를 빼야 된다? 4-x를 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길이 또한 뭐가 된다?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길이 자체는 얼마가 된다? 바로 4 플러스 x, 즉 x 플러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한 변의 길이는 8-x, 다른 변은 x 플러스 4가 되니까 8-x를 제곱한 것과
x 플러스 4를 제곱한 것이 얼마가 되면 되겠다? 루트 74의 제곱이 74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전개해주면, 전개해서 정리하면 바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뒤에 거 제곱 x제곱, 여기 앞에 거 제곱하면 x제곱이 되어서 2x제곱이 되겠고요. 2 짠짠하면 마이너스 16x인데 여기 바로 플러스 8x가 되니까 마이너스 16x 플러스 8x니까 바로 마이너스 8x가 되겠네요. 그리고 상수는 여기가 얼마죠? 64가 되고 여기는 16이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80이 되죠. 80인데 74가 이하하면 80 마이너스 74가 돼서 바로 플러스 6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로 모두 다 약분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꼴 0이 되고요. 인수분해하면 바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따라서 x는 1이 될 수도 있고 또는 x는 3이 될 수도 있는데 자, x는 0과 2 사이의 숫자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3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di, 바로 id의 길이는 얼마다? 바로 1, 1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위는 없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지에는 여기 x, y로 두고 풀었는데, 자, 선생님은 그냥 한 문자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755번부터는 바로 부정방정식의 바로 정수 조건 이야기죠. 자, 부정방정식 형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꼴이라고 이야기했죠. XY, XY 이렇게 상수 이꼴형 형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꼴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는 2차고요. 나머지 1차, 1차 상수항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란 바로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을 때 이야기하는 건데 바로 그때는 정수 조건이나 다음에 불실수 조건으로 나온다고 했죠. 자, 이럴 때 정수 조건일 때는 바로 약수를 이용한다는 것. 즉, 좌변을 무수로 곡꼴로 나타내고 우변을 무수로 상수 형태로 나타냈을 때 바로 이 XY가 정수니까 바로 이 두 수를 곱해서 어떤 상수가 된다는 말은 이 두 수는 이 상수에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약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약수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 형태, 이 XY가 2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XY를 어떻게 하여라? 강제적으로 뭐 해라? 찢어버리라고 했죠. 즉 인수분해 형태로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다. 곡골 형태로 인수분해는 완전한 것이 아니지만 바로 곡골 형태로 만들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플러스 x가 되려면 이 x가 여기 있는 상수와 곱해서 플러스 x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1이 여기에 있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플러스 y가 되려면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y가 돼야 되니까 여기도 플러스 1을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그럼 전개해 보면 xy에 플러스 x 플러스 y인데 여기에 1이 더가 있는 꼴이 되니까 1을 빼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아직 마이너스 3도 있으니까 이게 는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 마이너스 4를 이항하면 바로 이런 형태가 되어서 좌변은 곱골 형태로 되었고 우변은 상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수 XY라고 했으니까 바로 X가 정수면 정수에다가 1을 더해도 무엇이 된다? 정수가 되겠죠. 정수에다 1을 더해도 정수고 Y도 정수인데 정수에다 1을 더하면 정수가 되니까 두 정수를 곱해서 얼마가 되는 꼴이다? 4가 되는 꼴이죠. 따라서 이 두 정수는 바로 여기 있는 상수 4에 바로 무엇이 되면 된다? 약수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의 약수는 몇 개 없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이런 부정방정식의 바로 정수 조건일 때는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면 훨씬 편안히 간단하게 두 선만 그어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다음에 자, 곱해서 4가 되려면 여러분들 1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리고 2 곱하기 2도 무엇이 된다? 4가 되고 4 곱하기 1도 바로 4가 되겠죠. 4의 약수가 1, 2, 4뿐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사의 약수라는 것은 이렇게 양의 약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의 약수도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둘 다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4지만 둘 다 마이너스일 때도 플러스 4가 될 수 있으니까 각각 여기에다 뭐를 붙여주면 되겠다. 모두 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마찬가지로 두 수를 각각 곱하면 무엇이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x와 y니까 x를 x 플러스 1이 1, 2, 4 이런 것들이니까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 식에다가 얼마를 1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똑같이 1을 빼버립니다. 그럼 얘는 0이고 얘는 1이 되고 1을 빼버리면 되겠죠. 3이 되고 1을 빼버리면 됩니다. 차근차근 하면 되겠죠. 1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3, 1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자, y 값도 마찬가지로 y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1을 빼버리면 되니까 자, 4에서 1을 빼버리면 3, 2에서 1을 빼버리면 1, 1에서 1을 빼버리면 0, 마이너스 4에서 1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에서 1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에서 1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바로 xy가 될 수 있는 순서상은 이렇게 6쌍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XY 곱의 최대값이니까 이제 각각 곱해버리면 되겠죠. 0 곱하기 3은 0, 1 곱하기 1은 1, 3 곱하기 0은 0,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가 10이 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9가 되죠.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는 10이 되어서, 자, XY의 곱이 될 수 있는 것들은 0과 1과 0, 19, 11인가 결론적으로 0, 1, 90만 되겠네요. 자, 이때 XY의 최대값은 바로 12 두 가지가 나오네요. 그죠?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바로 우리가 강제적으로 x와 2차 항을 찢어서 바로 곡골로 나타내 주는 거 개념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756번입니다. 자, 똑같은 유형이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XY가 뭐다? 정수가 아니고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면 모두 다 XY는 얼마부터 시작할 수 있다? 자, 1부터 시작할 수 있다. 1보다 크거나 같은 바로 자연수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똑같은 형태로 자연수도 정수니까 맞죠, 그죠? 정수 조건에 의해서 자, 이렇게 XY 항을 각각 어떻게 하자? 찢어버리라. 됐나요? 그런데 마이너스 x가 되려면 x와 누가 곱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고 마이너스 2y가 되려면 y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얼마가 더 들어가 있습니까? 플러스 2가 더 들어가 있으니까 자, 2를 빼주고 또다시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마이너스 4를 이항하면 플러스 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좌변이 이렇게 곱골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위의 문제와 동일하게 얘들도 바로 무엇이 된다? 4의 약수가 되는데, 자, 이번에는 정수가 아니고 자연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XY는 최소의 숫자가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X가 1이 된다는 말은 이 X-Y는 자,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얼마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y-1은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y도 최소의 자연수가 1이므로 1-1이면 0이 되니까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x-2와 y-1을 생각할 때 이 x-2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수고 y-2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이기 때문에 자, x-2가 예를 들어 얘가 1이면 얘가 4가 되고 맞죠? 얘가 2면 얘가 2가 되겠죠. 자, 얘가 4면 얘는 얼마가 될 수 있다? 1이 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755번에서는 자, 음수까지도 생각해 줘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맞나요? 마이너스 1은 될 수가 있네요. 그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4인데 y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나요? 얘가 마이너스이면 이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얘도 마이너스 4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위의 문제와 다르게 이 문제는 이 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일 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바로 세 개의 순서상이 나온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세 쌍만 나오니까, 그죠? 우리가 XY를 찾는데 더 편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 적어 놓은 다음에 자연수 XY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 여기에서 자연수 XY이기 때문에 X의 가장 작은 숫자, Y의 가장 작은 숫자는 1, 1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X-2는 반드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은 수고, y-1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파악한다면 이 부분에 처음부터 필요 없는 것은 뭐 할 수 있다? 지워버릴 수가 있겠네요. 그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x를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를 없애기 위해서 각각 모든 항에다가 2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2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y를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없애려면 모든 항에 1을 더해주면 되죠. 따라서 5가 되고 3이 되고 1을 더하면 2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순서상 xy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3과 3일 때, x가 3일 때 y는 5, 그리고 x가 4일 때 y는 3, 그리고 x가 얼마일 때, 6일 때 y는 2로서 이렇게 순서상도 몇 개만 나올 수 있다, 세 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757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정수라고 하네요. 자, 이 문제가 보통 여러분들 다른 뭐 문제집이나 참고서에 보면 빨간색으로 뭐 정수근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수근. 근이 바로 어떤 근이다? 정수근이다 이 말이죠. 정수근. 자, 그럴 때 모든 상수 A의 값을 구해라. 자, 이 상수 A의 값에 따라서 이 근이 정수가 될 수가 있고 정수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식을 그대로 뭐 여러분들이 두 건이 있다고 해서 판별식을 이용하고 이럴 수도 있겠죠. 판별식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바로 이 정수라는 글자가 키포인트예요. 바로 이 건이 정수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두 건을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만들어 줄 수 있나요? 바로 합과 곱, 즉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자, x제곱 계수분의 x계수의 부반대이니까 a-3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자, 두 근의 곱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곱은 어떻게? a분의 c가 되니까 c 그대로 a-2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두 개의 식을 보면 사실 모르는 문자가 몇 개가 있는 꼴입니다. 알파, 베타와 A 세 개죠. 근데 식은 몇 개예요?
두 개잖아요. 자, 따라서 이 식이 이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의 형태지만 얘가 바로 부정 방정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 방정식. 그런데 알파와 베타는 뭐예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바로 정수 조건이 있죠. 알파와 베타는 정수 조건이 있는 거지만 이 A는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뭡니까? 꼭 정수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알파, 베타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르는 미지수는 세 개인데 식이 두 개밖에 없으므로 부정 방정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알파, 베타는 정수이기 때문에 이 A를 뭐 해버린다? 소거해 버리는 거죠. 물론 A를 찾는데 A를 먼저 소거한다고 해도 알파와 베타를 찾아낸다면 우린 자연스럽게 A를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두 식을 바로 변변을 뭐 해버린다? 빼버리는 거죠. 변변을 빼버린다. 그러면 왜 A가 소거되니까 빼버릴 때, 자,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버리면 알파, 베타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 A는 소거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누구를 마이너스 3을 빼버려야 되니까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두 문제를 풀어봤지만 어떻습니까?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저 2차, 1차, 1차 형태로 나오면서 여기서 바로 알파와 베타가 무엇이다? 바로 정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 자체도 우리가 A를 소개했지만 모르는 문자 두 개, 식을 한 개니까 부정방정식이 되죠. 따라서 우리가 알파, 베타를 강제적으로 뭐한다? 찢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만들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만들려면 마이너스 1인데 여기에 1이 추가되었잖아요. 그죠? 1이 더 있으니까 1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게 1이므로 이 마이너스 1이 바로 우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1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이 두 식의 곱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따라서 좌변은 곱골 형태로 나타났고 바로 우변은 상수 형태가 나타났으니까 이 알파와 베타가 정수이므로 알파 마이너스 1도 정수, 베타 마이너스 1도 정수이기 때문에 바로 2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 약수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이 곱해서 2가 된다는 말은 얘가 1일 때 얘는 2가 되어도 되고 얘가 2일 때 얘가 1이 되면 되겠죠. 2는 바로 약수가 1, 2뿐이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가 되어도 되고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이 되어도 된다. 그래서 네 쌍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자, 1을 더해주고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 각각 1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고 2, 얘는 3. 1을 더하면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1을 더해주면 3, 1을 더해주면 얼마가 되죠? 자, 2가 되겠죠. 그죠? 2가 되고 1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1, 1을 더해주면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A를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 위의 식이나 아래 식을 이용해도 되는데, 자, 어떻게 위의 식을 이용한다면 A는 바로 어떻게 되겠다? 알파와 베타를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3이 이항하면 플러스 3이 되니까 두 개를 더해서 얼마 한다? 바로 3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A 값은 더하면 5니까 더하면 5니까 3을 더하면 8이 되겠죠. 더하면 5니까 3을 더하면 8이 되고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3을 더하면 2가 되겠네요.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3을 더하면 2가 되어서 A가 바로 될 수 있는 숫자는 2와 바로 8 두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상수 A 값의 합은 2와 8을 더해서 얼마로 생각하면 되겠다? 바로 10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바로 정수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정수건 이 말 자체가 뭐 중요한 말이 아니고 이 두 건이 정수일 때 바로 이 건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베타의 합과 곱을 나타내 버리면 바로 알파 베타 A를 모르지만 바로 이 모르는 미지수가 세 개인데 식이 두 개니까 부정방정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떠올려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알파 베타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정수 조건에 바로 부정방정식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바로 A를 소거하고 알파 베타를 구한 다음에 다시 A를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758번입니다. 자, 방정식이 있는데요. 자, 이 방정식을 보니까 여러분들 문자 바로 x, y가 두 개인데, 즉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죠. 그러면 이 방정식도 바로 부정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실수 xy죠. 우리 조금 전까지는 부정 방정식의 정수 조건을 공부했는데 지금은 바로 이렇게 실수 조건이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 xy에 대하여 바로 x-y의 값을 구하라고 하죠. 그죠? 자, 실수 조건일 때는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는 실수의 제곱은 무엇이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이 내용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을 바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면 그 실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뭐뭐의 제곱 플러스 뭐뭐의 제곱이 만약에 0이 된다면 실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두 수를 더해서 0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이 자체도 이 두 수 제곱을 더해서 0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정식, 저 부정 방정식을 바로 x, y가 지금 각각 2차니까 여러분들이 이 식을 잘 보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상 쉽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본다면 일단 여기 4xy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4xy가 있으면 이 4xy는 우리가 보통 완전 제곱 형태를 만들 때 xy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의 항으로 되어 있을 때는 보통 이 완전 제곱식 형태에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y가 있어서 이 짠짠해서 보통 이렇게 xy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4x를 만들려면 여기가 2x가 된다든지 아니면 여기가 2y가 되어서 제곱을 했을 때 바로 4xy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EXY로 만들어진다면 이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곱을 해버리면 4x 제곱이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4x 제곱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우리가 x 플러스 2y 형태, 그래야지 이걸 제곱하면 4y 제곱이 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 2x 제곱을 여러분들이 x 제곱 x 제곱으로 한번 보고 5y 제곱은 여기에 자 2x 플러스 y는 안 되니까 바로 x 더하기 2y가 되려면 여기가 제곱을 해버리면 4y 제곱이 되니까 이 자체를 4y 제곱 y 제곱으로 본다면 이 4xy와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와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x 제곱이 하나 있고 여기에 바로 무엇이 요게 4y 제곱이 되기 때문에 2y를 전체 제곱하면 4y 제곱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4y 제곱과 x 제곱과 4x 제곱 요 세 개를 여러분들이 묶어준다면 바로 어떤 형태로 x 더하기 2y 제곱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x 제곱 4y 제곱 2 짠짠 하면 4xy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런 다음에 또 한번 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4x가 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4x와 여기에 x제곱과 우리가 완전제곱을 만들어 주려면 바로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바로 이 x의 개수 마이너스 4의 반의 제곱인 4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이 5를 4와 1로 나누어 준다면 여기 x제곱과 마이너스 4x와 이 4와 결합을 하여서 무엇으로 바로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만들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게 여기에 y제곱과 2y와 여기 1을 이용해서 바로 y 플러스 1의 제곱 형태로 완전 제곱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들을 모두 다 더하면 바로 무엇이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완전 제곱 3개의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실수 조건일 때는 자, 뭐뭐의 제곱 형태, 즉 완전 제곱식으로 이 식을 나누어서 각각을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이 전체는 실수의 제곱이니까 모두 다 뭐가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세 개를 더해서 뭐가 되기 위해서 0이 되려면 이 완전 제곱식 안에 있는 이 알맹이 자체가 이 자체가 무엇이 되어주면 된다? 바로 0이 되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x 플러스 2y도 0이고 그리고 x 마이너스 2도 0이고 그리고 y 플러스 1도 0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x가 2가 되고 y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 식도 확인을 해봐야 되죠. x에 2를 대입하고 y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이 되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바로 이 부정방정식의 해는 바로 x가 2이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x 마이너스 y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플러스 1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바로 첫 번째 풀이 방법으로서 부정방정식의 실수 조건이 있을 때는 바로 완전 제곱식의 바로 덧셈 형태로 만들어주면 자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자 이 알맹이 자체가 0이 될 때 자 세수를 더하면 0이 된다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xy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조금 힘들겠죠. 그죠?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관찰을 하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풀이는요. 두 번째 풀이는 이 실수 조건이 나왔을 때,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2x 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5y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플러스 5 이꼴 0이잖아요. 그죠? 자, 이 방정식이 바로 실수 xy라고 했죠. 이것을 만족시켜주는 실수 xy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만족시켜주는 실수 xy라는 말은 이 xy는 이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근이 되겠죠. 근인데 실수 xy니까 이 x와 y는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실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x와 y 문자가 섞여져 있으니까 우리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실근 조건을 따져보는 거예요. 자, 따라서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면 2x 제곱에 자, x항은 여기와 여기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두 식을 2x로 이렇게 묶어 본다면 왜 짝수 판별식을 쓰려고
따라서 여기는 2y가 있으면 되고 그러면 4xy가 되죠.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바로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머지 상수는 5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5로 나타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본다면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 판별식을 체크해 보면 되겠죠. 짝수 판별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2로 묶어냈으니까 그러면 반의 제곱이 되겠죠. 반의 제곱에 마이너스 a가 2가 되고 c가 바로 5y 제곱에 플러스 2y 플러스 5가 되어서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y에 대한 바로 부등식이 되는데 아직 우리가 부등식을 좀 안 배웠지만 우리가 나중에 부등식을 배우고 나서는 이 2차 부등식도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y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4y 제곱이 되는데 자, 전개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10y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6y 제곱이 되니까 이항하면 6y 제곱으로 되겠죠. 이항을 했습니다. 자, y항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8y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y가 되니까 마이너스 8y와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12y가 되니까 이항하면 바로 12y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상수는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바로 4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4는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이항하면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모두 다 이항했으니까 다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항에 6이 있으니까 양변을 6으로 나누어주면 y제곱에 2y 플러스 1이 되고 자, 6분의 0이니까 6으로 나눠봤자 0이 되겠죠. 그러면 항상 이런 문제는 이 y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y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오는데 얘가 반드시 완전제곱식 형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얘도 바로 2차 부등식을 배워야지 정확하게 해석하겠지만, 그렇지만 여기는 우리 실수 조건만 따져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y가 실수기 때문에 실수에다가 1을 더하면 실수가 되겠죠. 그러면 실수를 제곱했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얘가 0보다 작을 수가 있나요? 절대로 작을 수는 없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0은 될 수가 있나요? 예, 0은 될 수가 있죠. 이 알맹이가 0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나중에 2차 부등식을 배우면 알겠지만 0보다 작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0이 되는 경우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y 플러스 1이 얼마일 때다? 바로 0일 때다. 그러므로 y는 바로 무엇이다?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일하게 y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자, 그러면 x는 어떻게 찾느냐? 이 식을 이 원래 2차 방정식에 다시 y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을 하면 저 식은 2x 제곱이 되고 y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2배 하니까 바로 마이너스 8x가 되겠죠. 자,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제곱하면 1이니까 5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 더하기 5가 되어서 10 마이너스 2 바로 8이 되겠죠. 얘가 바로 는 0이 되어서 2차 방정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양변을 2로 나누어 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꼴 0이 되면서 이 또한 완전 제곱식 x-2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완전 제곱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알맹이 자체가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x는 2다. 이렇게 해서 x는 2, y는 마이너스 1과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 제곱식을 쉽게 만들 수 있으면 바로 1번처럼 풀이를 하면 되고요. 2번 풀이는 바로 이 xy가 실수이기 때문에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으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이 x에 대한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므로 판별식 t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드시 이것을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부등식을 풀면 항상 이 부정방정식은 이런 패턴,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가 절대로 안 나와요. 작거나 같다로 꼭 나오게 되어서 y 값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y를 다시 원래식에 대입해서 x 값을 풀어주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동일한 바로 xy의 근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x가 2고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x에서 y를 빼면 바로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는 습관을 기르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다. 저 실수 조건일 때는 푸는 요령이 이렇게 두 가지 바로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759번입니다. 자, 이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실수 xy에 대해서 x와 y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미지수는 xy 두 개인데 식은 하나니까 바로 부정방정식이죠. 부정방정식의 바로 실수 조건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위에 있는 758번보다는 완전 제곱식이 잘 보이죠. 자, 여기 4x 제곱과 여기 마이너스 4x가 있으니까 자, 이 2y 제곱을 어떻게 각각 y 제곱 하나, y 제곱 하나로 이렇게 분리해 준다면 4x 제곱과 마이너스 4xy와 y 제곱이 바로 완전 제곱식 바로 무엇으로 2x 마이너스 y 전체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한 여기 남은 y제곱과 6y와 9를 이용하여 완전 제곱을 만들면 바로 y 플러스 3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xy가 실수이니까 2x-y도 실수잖아요. 그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y 플러스 3도 실수이니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런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이 더해서 0이 되려면 이 알맹이 자체 바로 2x-y가 무엇이 되어야 되고 0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y 플러스 3이 무엇이 되면 되겠다? 0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y 값은 얼마로 구할 수 있나요? 마이너스 3으로 구할 수 있고 y가 마이너스 3이니까 2x 플러스 3이 0이 되어서 바로 x 값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이렇게 x 값과 y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x와 y를 더하라고 했죠. 마이너스 2분의 3과 마이너스 3을 더하는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분의 6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x와 y의 합은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2분의 9가 된다는 것. 바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쉽게 여러분들 눈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렇게 빨리 처리하면 되고 아닐 때는 어떻게 한다? 바로 판별식을 이용해도 된다는 거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판별식은 758번에서 해봤으니까 자, 759번도 판별식으로 한번 풀어볼 사람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풀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760번입니다. 자, 방정식이 있는데요. x, y 미지수가 두 개 있죠. 자, 이 방정식을 만족시켜 준다. 그러면 이 방정식은 부정방정식이죠. 근데 이 부정방정식을 만족시켜 주는 자,
음의 정수 xy라고 했습니다. 음의 정수 xy. 자, 그러면 정수 조건이네요. 정수 조건이면 이 식을 곡골로 나타내주고 여기에 상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형태는 여러분들 곡골로 나타내주기가 불편하죠. 보통 곡골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라겠습니까? XY 그리고 어떤 상수의 X 뭐 플러스가 되어도 되고 마이너스가 되어도 상관없죠. 그리고 상수 Y 그리고 상수 이꼴 0. 이 형태가 가장 뭡니까? 곡골로 나타내는데 바로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x도 2차, y도 2차 이런 형태로 나타났을 때는 이렇게 곡골로 나타나서 상수 형태가 나타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정수 조건으로 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수라는 것은 넓게 본다면 무엇으로 볼 수도 있다? 바로 실수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부정방정식을 실수 조건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실수 안에서 이 xy가 음의 정수가 되는 바로 xy 그 값을 찾아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이 x에 대한 내림차순 형태로 감사하게도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죠? 우리가 758번에서 한번 해봤잖아요. x에 대한 내림차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 xy는 바로 정수근이지만 정수에 해당하는 근이지만 바로 실수근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바로 이 방정식에 바로 실근을 갖기 위한 바로 판별식을 체크해 보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실수 조건일 때는 판별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반의 제곱인데 반이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즉 x 계수의 반이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겠네요. 마이너스 y 플러스 1을 제곱하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 그냥 이게 바로 반의 제곱으로 보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마이너스는 제곱해봤자 플러스니까, 그죠? 그래서 판별식을 체크할 때는 반제곱할 때는 이 마이너스는 굳이 볼 필요 있다 없다? 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제곱 마이너스 A가 1이고 C가 바로 무엇입니까? Y제곱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y제곱이 사라지면서 2y 플러스 1 플러스 3이 되니까 플러스 4가 돼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따라서 y는 플러스 4가 이하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데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실수 조건인데, 자, 이 y 값이 음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바로 음의 정수값인 y를 마이너스 2와 y가 마이너스 1,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x, y가 모두 다 음의 정수니까 y가 마이너스 2 또는 y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각각 우리는 x를 찾아보면 되겠죠. y가 마이너스 2일 때 바로 이 방정식, 부정 방정식은 y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플러스 2x가 되겠네요. 플러스 2x가 되고 자 y가 마이너스 2면 4가 되어서 4 마이너스 3은 1이 되겠네요. 아, 이 또한 뭐가 됩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네요. 그죠? 따라서 이 자체가 0이 되려면 알맹이 x 플러스 1이 0이 되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나요? 자, 이번에는 y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에 y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0이 돼버리겠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0이 돼버리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1이 되면 1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2 꼴 0이 되니 x제곱이 무엇이 됩니까? 2가 되니까 바로 x는 무엇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데 x가 음의 정수라고 했거든요. 얘는 정수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탈락이 되는 거죠. y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만족시켜주는 바로 정수 x 값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만 만족하니까 결론적으로 x가 무엇이고 마이너스 1이고 y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이렇게 비록 정수 조건이 되어 있지만 이 정수 조건 형태로 만들어 주기 어려워서 실수라고 생각하고 y 값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바로 정수 값만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형태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두수 xy의 곱은 얼마가 된다? 바로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실수 조건은 여러분들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는영으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x도 2차, y도 2차 형태가 나왔을 때는 바로 뭐 판별식을 이용해도 된다. 왜? 실수 x, y니까 x와 y는 모두 실근이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특이하지만 우리가 음의 정수 자체도 실수기 때문에 판별식을 이렇게 이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